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을아 성근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40선거에 있어서 최대의 격전지 초미의 관심도가 있다면은 이재명과 원희룡이 붙은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계양을에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3월 그러니까 3월 2일 날 3월 2일 날에 16%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던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이제 7일 날까지에는 이제 접전에 3%에서 4% 이제 차이로 급등하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이재명이 을 따라잡고 결국은 이제 이 선거전에서 패배를 할 것이다 하는 주장이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표로서 앞으로 그가 이렇게 이제 낙선이 되어지면은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이 당을 그러면은 이제 옮겨야 되는, 탈당을 옮겨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동안에 방탄을 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제 전체를 영향 미칠 것인지, 이번에 이 자유일보에서 댓글이 민심이다 이렇게 해서 개양을 긴급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본 그 빅데이터 팀의 3월 2일과 8일, 2일에는 이미 16% 그리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8% 이렇게 뒤지고 있다가 마침내 접전으로 들어가서 3, 4%로 좁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파로 올라가고 이재명은 여러 조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이 가장 의미 있는 이거보다 더 상세한 빅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3월 2일 날 지지 공감도가 이재명이 52%, 그리고 원희룡이 48%, 백중세였는데요. 3월 8일 날의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오차 범위 내의 우세라고 하는 이런 그 보도 후에 이 빅데이터를 댓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정치 관련 되어진 이 소식들 여러 가지 이 이제 그 발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더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이 완전히 역전을 했다. 원희룡이가 이재명에 완전히 첫 역전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공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달린 제목에서 그 공감도가 가장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공감이 원희룡이가 11,556이면은 이재명이가 1770으로 2월 초에 열세를 딛고 완전히 상승 곡선을 올라가는 것, 이거는 같은 이제 방향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감도를 보니까 확실히 드러난다.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차 범위 내가 아니고 역전됐다 하는 소식을 이렇게 머리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한 달 앞뒀는데 이재명 후보를 역전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그 한 주간에 그러니까 7일까지 이 명룡대전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댓글 민심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10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팀이 3월 8일 날입니다. 네이버 랭킹 댓글 많은 뉴스, 이런 이제 뉴스에서 뜨는 그런 것들을 11개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달린 5,060개의 댓글을 조사했다. 예, 이렇게 지금 5,060개의 댓글을 거기에 분석팀은 네이버 랭킹 댓글 많은 뉴스 11개의 큰 제목에다가 댓글 달린 5,060개를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공감수가 10개 이상 되는 이제 댓글 논쟁, 그런 그 372개를 이제 살폈다는 건데요. 원희룡을 지지한다는 댓글에는 공감이 15,560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댓글에는 1,770개, 공감만 붙었다. 이렇게 해서 원희룡의 지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이 2,150
세 개라면은 이재명 지지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810 18명이 눌렀는데요. 그러니까 공감에서 비공감을 뺀 숫자가 원희룡이 9,403이라면은요. 이재명은 952. 댓글 민심은 원희룡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결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난 8일 날 발표되어진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에서도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갤럽은 유서 1로 의뢰된 그 지난 7일 날 계양을 선거구에서만 거주하는 우리가 이거 이제 크게 들었던 거죠. 그렇게 만 18세 50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그때 나온 것이 질문에 지금 선거 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여기에 45%가 이 대표, 41%가 원 전 장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4%는 이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따라붙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재명은 내려오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도 이재명이가 여기 와서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인사로 다니는 거, 원희룡이가 다니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요런 이제 말고 이제 댓글 빅데이터 여러 조사들을 이제 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3월 2일 날 인천 계양지구에서 이 대표의 단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뉴스가 쏟아졌을 때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 승리가 그때는 16% 가량이 이게 전국 그거는 조사연 줄 아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랭킹 댓글이 많은 7개에 달린 그러니까 3월 2일 날이 되겠습니다. 3,298개의 댓글을 조사했는데 공감수가 그러니까 10개 이상 되는 것들 229개를 9개 중에서 그러니까 3,200 총 합쳐서 그 뉴스 7개에 총 댓글 3,298개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는 공감 이거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52%대 이재명 52%대 원희룡의 48%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지요. 차이죠. 근소하게 앞섰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3월 8일 날 이제 갤럽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댓글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쳤는데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보도에서 원희룡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댓글이 확인이 되었다. 원희룡에 대해서 3월 8일 날에 갤럽 조사의 4% 차이에서 그 프로테지 말고 댓글 조사를 해보니까 전수조사 이런 그 빅데이터를 이제 뽑아보니까 계양지구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이제 달 수 있는 네이버 뉴스를 보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자 여기에 한번 분석에 이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를 보면은 불특정 다수가 분석 대상인데 계양을 지역구 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는 다시 계양을 민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자유일보에서 빅데이터 팀의 분석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을과 같은 수도권 민심은 전국적인 바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댓글의 민심을 볼 때
빅데이터 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댓글의 공감 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앞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겨놨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세부적인 것인데요. 또 하나를 더 소개시키면은요. 자, 이 자유일보에서는 이 관심이 여기 어느 신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 단독으로 6070이 댓글로 정치를 바꾼다 하고 그것을 보니까 6070에서 30대 40대 3040하고 비교를 한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댓글을 가지고 이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10일 본지 빅데이터 팀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 이 네이버에 달린 정치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출을 했는데요. 그 결과 30, 40대가 남긴 댓글은 전체 댓글 중에 30%, 60, 70대가 남긴 댓글은 전체 댓글의 몇 프로요? 33.9%, 그리고 34%. 이게 더 앞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6070 이게 대단한 이제 이게 관심도가 많고 또 이제 요즘 SNS 그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잘하고 많이 손을 대고 시간도 많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난번이죠. 21대 총선 때에 30, 40대의 댓글이 전체 52.4%에 52.4%고 6070 댓글이 13.6%에 비하하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댓글이 댓글 비율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3040을 지난 4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달라졌다 하는 빅데이터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변화 원인이 스마트폰 정보기술 발전으로 고연령층의 이 관여 증가 여기 증가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글도 많이 쓰고 좋아요, 안 나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17년도와 이번에 비교하니까 60대 이상 댓글의 참여 비율이 5%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이게 5%, 그때는 5%였는데 33.9%로 7배나 껑충 뛰어오르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다. 이제 이 저출산 젊은이가 줄어들고 노령층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60, 70대 이후에 스마트폰 활용도가 크게 증가해서 이런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가 여론 형성이 이렇게 큰 영향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론 형성 과정이 20, 30대에 쏠렸던 현상이 해소되고 60, 70대의 인구 분포에 비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유일보 이 빅데이터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사례를 입증했다. 이렇게 여기 28일 날 지난 28일 날에는 원희룡, 이재명 양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골든 크로스를 넘어 골든 크로스를 넘어 데드 크로스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로 가능성이 이렇게 확실히 점쳐진다. 자, 저도 이렇게 보도를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것은 이번에 승리를 거의 확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사한 것도 나오면은요 170석에서 173석이 이번에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더욱이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나머지 남은 한동훈의 약간의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은 전체에 강력한 많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이 반미 종북 이 극자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석기당을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를 끌어모아 가지고 10명을 오늘 1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 부분에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아스팔트 강한 보수 우파 극우파를 손을 잡아가지고 땡겨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말에 종합해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이게 완전히 이번에는 성기를 잡고 이번에는 자유우파가 정당의 170석은 무난히 차지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